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당신의 리드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산책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모든 일은 리더십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돈은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이리빙 사업은 리더십 여행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 아닌 리더십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훈련에 의해서 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5단계 리더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공의 8단계처럼 단계별로 리더십이 되어 있어서 한 단계씩 실제적인 리더십 도구를 배우는 것입니다. 각 단계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원리를 받아들여 내재화시키면 그것은 우리의 리더십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단계 지휘 리더십입니다. 가보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주어진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수준입니다. 새로운 리더십 지위를 얻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리더십 여정에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을 환영한다. 내가 농구팀 주장이 된 것은 코치가 나를 신뢰한 것이다. 그러나 주장의 자리는 나에게 나의 리더십 능력을 보여줄 무대를 제공할 뿐이다. 주장의 자리는 선수들이 나를 따르도록 보장하지 않는다. 나의 실수는 내가 지위 때문에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위를 리더가 되기 위한 기회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TV 캐릭터 중의 하나인 보안관 대리인 바니 파이프는 전형적인 지휘형 리더이다. 총알 하나와 배지로 무장한 그는 기회가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안관임을 알리려고 했다. 자기가 법 집행 권한을 가졌으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해악 가운데 절반은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인해 일어난다. 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지휘형 리더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일을 한다. 지휘형 리더들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상에 오른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당히 두려워한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 지위를 보호하고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비열하게 해치고 자신을 모든 사람의 앞에 세운다.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깎아내림을 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결국 그 조직을 떠난다. 이렇게 되면 지휘형 리더들은 홀로 정상에 외롭게 서 있는 것이다. 그럼 1단계에서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리더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조금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기술을 사용합니다. 리드할 준비가 되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직함이나 지위에 따르는 권위 없이도 그의 팀원들의 성과를 개선할 방법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위를 버리고 당신의 사람들에게로 가라. 지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훌륭한 리더들은 자기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해하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다. 1단계에서 벗어나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척하자 에서 벗어나서 저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훌륭한 리더들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필요한 답을 찾아낼 사람들을 모아서 권한을 줍니다. 리더십 코치를 찾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십 여정에서 누군가 앞서가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그 불편함은 그 이후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관계 리더십입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리드할 수 있다.
신뢰 구축을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수준입니다. 지휘 리더십에서 관계 리더십으로 이동하는 것은 리더십에 있어서 진정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창시자인 헨리 포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인간의 양손뿐인데 왜 나는 언제나 인간 전체를 고용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다루어보자. 관계란 여러 가지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많은 리더가 업무적인 차원에서만 사람들을 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당신이 누군가를 리드할 때 당신은 사람들의 역기능과 가정생활, 건강 문제, 버릇들을 포함하여 전인적인 사람을 접한다. 당신이 이 단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할 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랑에 빠져 자신을 개방하는 것처럼 하나의 모험입니다. 분명히 당신은 늘 방어하며 결코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깊고 가치 있는 관계를 가질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관계를 쌓는 쪽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또한 관계 리더십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솔직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멀리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당신의 결점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 지휘를 받으면 리더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는 열망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더들이 자기가 리더하는 사람들에게 거칠에만 보여주려고 한다면 진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리더십 활동 초기에 성과로 직결되는 리더십의 강한 면 또는 관계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강한 면에서 시작하여 좀 더 부드러운 기술을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1단계에 갇히곤 합니다. 그들은 3단계인 성과 단계로 가고 싶지만 먼저 2단계를 배우고 획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드러운 면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2단계로 올라가지만 관계를 맺는 것 이상의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그들 역시 거기에 붙들려 3단계인 성과 단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관계와 성과 둘 다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 전에 자신과 관계를 맺어라. 내가 반드시 변화시켜야 하는 첫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직원을 전 인격체로 받아들여라. 좋은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서 사람들의 시간과 기술을 이용하지 말라. 사람들을 돕고 리더십의 뒤에 얽힌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리드하기를 그만두고 떠나라. 신뢰는 리더십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의 기초이다.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리더를 수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전을 수용합니다.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관계를 확립했지만 함께 성장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해서 리더십 측면에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배려와 솔직함을 연습하라. 당신이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 솔직한 말을 해주고 싶을 것이다. 당신의 팀원 중 누가 실수를 하거나 역량이 좀 부족할 때 그 사람과 즉시 대화할 계획을 세워라. 황금률을 실천하는 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